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주들 강한 흐름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도 반도체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만큼 시장 이벤트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실까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 앞둔 시장 일부 종목으로 쏠리는 거래대금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미증시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2년 만에 좀 최고가를 넘어서는 흐름이 좀 나와줬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반도체 업종, 특히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는 3.1%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한 0.1%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준다면 일단 2%대까지만 나와줘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결과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상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수는 거의 지금 2주간 넘게 거의 박스권 장세예요. 움직임은 거의 없죠. 고점 자리 850을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점 800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은 그냥 보합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분포되어 있는 대형주 2차 전지 쪽이 좀 보합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좀 셀트리온 계열사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대형주 쪽에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또 코스닥은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왔지만 역시나 좀 관망세 상승에 의한 또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고점을 계속 유지는 하지 못하고 상승할 때마다 계속 차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일 오늘 발표가 저녁 10시 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또 갭상승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이고 코스닥 코스피 좀 지수는 보합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었을 때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시장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에 일단 자금이 좀 조금 더 몰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종목에 자금이 좀 몰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신규 상장했었던 LS 머티리얼즈 300% 상승으로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300%로 마감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또 두 번째로 LS 머티리얼즈가 또 시총이 큰데도 불구하고 300%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 자금이 일로 다 몰렸어요.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는 모습인데 일단 내일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늘도 역시 좀 상승해주는 모습. 그래서 이 두 종목만 해도 거의 1조 4천억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대부분 진짜 다른 종목들로는 자금이 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약간의 조정,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시장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목요일 날 있고요.
또 FOMC도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어떤 테마로 자금이 몰릴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장중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이렇게 좀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아침 뉴스에 또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미국장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침에 정리해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미국장에 대한 뭐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내년 정도 됐었을 때 자리가 좀 잡는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아침 뉴스 브리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리 오셔서 같이 좀 공부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 받고 있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연결돼서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고 내년장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전일 미장 자체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침 장에 브리핑 통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오늘 장 중에 어떤 이슈들을 봐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오전장 브리핑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선 시황에서도 반도체주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반도체 업종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 2년 만에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해요. 근데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HBM 쪽보다는 새롭게 온디바이스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그런 시장에서, 좀 돌아다니는 모습을 좀,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착용하고 있었던 그 이어폰이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 기능을 가진 이어폰이다.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죠. 또 온디바이스를 이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통역 갤럭시 버즈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IBM이 마이크론 등과 같이 반도체 허브 조성에 대규모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일단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뭔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호재는 있기 때문에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다른 뭐 초전도체 뭐 이런 테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테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온디바이스로 인한 제품들이 이제 내년 정도에 출시가 좀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부합하는 제품이 갤럭시 24 라고 좀 보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지금 하드웨어 스펙이 뭐 공개가 딱 된 건 아니지만 예상되는 공개되는 스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기능들을 좀 살펴봤었을 때 뭐 제가 벌써부터 뭐 바람을 빼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의 AI 시스템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IT 전문가들의 좀 답변이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기대감을 갖고 제품을 받다가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됐었을 때 실망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뭔가 처음 시도했었을 때는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내년 초가 돼서 내년 1분기 돼서 이제 뭔가 제품이 실제로 이제 상용화 됐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꼭지가 될 가능성,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단기적인 면에서는 이 온디바이스 관련주 쪽은 보셔도 되지만 일단은 계속 고점이 되면 될수록 부담감은 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상승 나왔던 종목은 이제 어버버 반도체
오늘 24%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도 1,000억 정도 터졌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직전에 있던 저항대 자리까지 단번에 또 올라와 주는 모습. 그래서 이런 자리 지금 한 12,000원 정도 자리 구간인데 이런 자리를 뚫고 갈지, 또 이런 자리가 이제 뚫어주게 된다면은 다음에는 이제 14,000원 정도의 저항대 라인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12,000원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가 지금 온디바이스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20% 넘는. 그래서 11월 달에 뭐 4,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이 시작해서 벌써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강한 시세가 붙으면은 뭐 2배, 3배 가는 종목들이 좀 꽤 있는데, 글쎄요, 뭐, 이제는 좀,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을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뭔가 새로운 테마를 좀 보고 찾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조정이 나왔을 때,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쉼없이 이렇게 달려가는 종목을 쫓아가서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뭐 미래반도체 외 반도체 업종, 이름에 이제 반도체 들어가는 회사들은 대부분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은 좋은데, 뭐 대장주 역할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삼성의 반도체, AS나 판매 유통을 맡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온디바이스랑은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뭐, 온디바이스든, 뭐, HBM 쪽이든, 반도체 업종은 계속, 볼만한 이슈들은 나올 거니까, 일단은, 뭐,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AMD라든지, 인텔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상승을 했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의 차이에서 오늘, 온디바이스 쪽이 상승하느냐, 아니면은, HBM 쪽이 상승하느냐, 이런 게 좀 갈리기 때문에, 미국장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일단은 온디바이스 관련해서는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이슈가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거 온디바이스를 적용한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 시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좀 잘 이용하신다면 이제 눌림목 매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나왔을 때, 특히 저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고점에서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시세 차익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의 특징은 온디바이스와 HBM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미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는지 메모리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는지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은 금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볼 텐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기에 합의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이 뭐 올해 좀 계속 약세를 많이 보였어요. 특히 이제 하반기 쪽에 약세를 많이 보였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장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장에서도 역시나 이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이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선파워 쪽이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도 뭐 태양광 쪽이 좀 반등 하나 있는데 오히려 오늘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일단 풍력 쪽을 조금 더 푸시해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 CS윈드, 오늘 11%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 SK 오션플랜트도 오늘 6%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2% 정도 상승인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풍력 쪽 CS윈드와 SK 오션플랜트 두 종목이 좀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주로서는 CS윈드인데 풍력주 갖고 계신 분들 최근에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여름 때서부터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좀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11월 들어서 저점을 좀 만들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연임이 된다면 일단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뭐 IRA 감축법에 의해서 좀 계속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계속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좀 기운다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매출적인 부분에서 뭐 내년에 좋아진다라고 리포트상으로 나와 있지만, 뭐 매출이 좋다고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2차 전지 쪽을 보더라도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캐파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상승을 계속 캐파가 늘려가면서 매출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했었을 때 그렇게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매출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제한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태까지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던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 총장에 의해서 일단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속성으로 가지고 좀 볼 수 있냐? 저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가 좀 굉장히 오락가락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상고온 현상, 지금 뭐 부산 지역에도 갑자기 벚꽃이 폈고, 올챙이들이 깨어나는 이런, 좀 기후 변화에 좀 예민한, 그런 시점인데, 뭐 이런 게 좀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뭐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CS 윈드는 직전 고점 자리를 좀 뚫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21선과 61선 자리, 지금 겹쳐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줬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급등 시세가 나와가지고 당장에 지금 정고점 한 8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역시나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지금 5만 원대 정도거든요. 5만 원에서 조금 더 높게 잡으면 5만 5천 원 정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자리만 뭐 이탈하지 않고 간다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빠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횡보,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상승, 뭐 이슈가 좀 나와준다면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오늘의 한 번의 상승으로 뭔가 확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SK 오션 플랜트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앞선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18,000원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80억 정도로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CS 윈드, 뭐 오늘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의 상승이 급등을 이어가기보다는 상승 후 횡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금은 눌림목 공략을, 또 보유자분들은 홀딩하면서 5만 원 부근을 지켜주는지 CS 윈드 관련해서는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알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합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코스닥 시총 3위를 지키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월 18일부로 역사 속으로 좀 주식시장에선 들어가게 되는데요. 향후 두 주가 흐름과 함께 합병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셀트리온이 최근에 지금 3일 연속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저도, 좀 예상외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미 좀 나왔었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좀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급등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또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은 미국 펜타그라 처방 집에 등재됐다는 소식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와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일 날 일단 합병을 하고요. 거래 정지가 18일 날 거래 정지가 되고요. 22일 날 합병이 되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나머지 물량 받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단 뭐 긍정적인 내용들은 이제 반영이 좀 됐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13만 원대에서 일단은 이제 올라오는 게 거의 18만 원, 19만 원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직접 고점 자리에서 한번 쉬어가는 구간은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일정이 이제 18일 날이 일단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한번은
차익 매물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좀 잘 받아준다면, 시장에서 잘 받아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랜 기간 이 제약바이오 쪽이 관심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대장주 하나가 좀 나와서 시장을 좀 이끌어줬으면 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그런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차트를 좀 길게 좀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거의 3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게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났다가 이제 1년 정도, 2년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좀 안정된 상황에서 이제 올라갈 모멘텀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대장이 될 수 있고, 일단 합병에 대한 이슈가 시너지가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이 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일단 매출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은 지금은 1차 파동 이후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1차 파동 이후에 조정받고 이제 3파동 나올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 크기를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저는 20만 원 부분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게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런 것만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장주의 셀트리온하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긴 해요. 시총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뭐 두 종목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종목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역시나 또 박스권 자리, 이런 좀 오랜 기간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고점 자리 구간을 봤었을 때 저항대 라인은 한 9만 원 정도 상승까지는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18일 날 거래 정지 전에 한번 가격 상승에 의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만 염두에 두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대장주로 치고 올라간다면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다시 한번 최근에 HAB도 좀 상승세가 좀 나와주긴 했는데, 이런 대형주 쪽에서 움직임이 좀 잘 나온 거는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한번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도 한번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종목 하나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금요일날 드렸었던 YG엔터를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흐름이 안 좋습니다. 예, YG엔터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엔터주 흐름이 안 좋은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악재는 없어요. 예, 다만 지금 관심이 지금 다른 업종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에 의한 차익 시전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장 마감 이후에 수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또 기관 매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21선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회사에 대한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지금은 일단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온 걸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6만 원대를 뚫어줬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아직 시장에서는 이 대주주 뭐 요건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어요. 아직 10억 원에서 올린다라는 얘기만 나왔지 추가적인 내용이 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불안한 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이번 주 안에 확정이 안 된다면은 글쎄요, 시장에서 이제 투매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빨리 결정이 좀 돼서 뭐 시장에서 이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뭐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좀 이번 주 안에 그게 좀 결정이 좀 돼서 이런 대주주들의 투매 현상을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추천주 지금 종목들 좀 체크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 요거 좀 체크해 보고, 요걸 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내일 아침이라든지 내일 장중에 공략주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고, YG엔터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약간 좀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후장이 됐든 내일 아침이 됐든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번 달에 합병을 진행하는 셀트리온 향후 주가 흐름 궁금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오후장에서 공략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엔터주들 관련된 대응 전략과 함께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곤 있는데 말씀해주셨던 대로 LS 머티리얼스가 좀 시장 자금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LS 머티리얼 좀 한번 노려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대응을 하셔야 된다면 오늘 시가 대응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미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난주 내에도 몇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상한가 안착을 한 모습인데요.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해 보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얼마나 랠리를 이어갈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아마 에코프로 머티도 한동안 상승을 준 이후에 조정을 거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와 비슷할 겁니다. 하나 보셔야 될 겁니다. 뭐냐면 갑자기 대규모의 큰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을 주다가 하락을 할 때도요. 급하게 빠지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천천히 시간을 주면서 빠지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물량 이상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수량이 나온다면 정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시장은 우선은 큰 이슈 자체는 LS 머티리얼즈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외에 반도체 쪽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짧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얘기해 주셨던 대로 LS 머티리얼즈의 흐름이 오늘도 상장 첫날 잡혀지고 있고 반도체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이 신규 상장주에 적용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김선윤 전문가님의 전략 함께 공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FOMC에 주목하는 시장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13일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립니다.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오늘 밤 나오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FOMC 회의 내용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인 CPI 지수 발표와 함께 FOMC 이야기까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진행되는 FOMC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부터 강조를 드렸었는데 점도표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다뤄볼까요? 네, 우선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새벽부터 좀 진행이 좀 됩니다. FOMC가 열리는데요. 이번 12월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난 9월의 점도표와의 점의 위치 자체가 과연 어떻게 좀 하향 평준화가 될 건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페드워치 따르면은 한 내년 3월 상반기 안으로 좀 금리 인하가 될 확률 자체를 한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 자체가 이번 점도표의 수치에 따라서 좀 수치,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준의 인사들도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내년 초에 나올 의사록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당장에 있어서 악재거리 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살펴보자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기관들이 다시 한번 약간 좀 기관들이 주춤했던 모습에서 다시 3거래일 연속 그래도 나름의 많은 수량들을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조가량의 자금을 오늘까지 해서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들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수량들을 매수해주면서 힘을 좀 보태고 있는 모습.
개인들만 좀 물량을 뺏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추이 자체가 천천히 조금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의 시장일 건데 지금 약간 좀 죽어있는 코스닥 부분도 좀 내년 초부터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걱정인 것은 양도세 부분이겠죠. 양도세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양도세 우려감 때문에 정리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코스닥 쪽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제외한다면은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코스닥 수급은 좀 약간 좀 제한적인 건 있어요. 오늘 뭐 기관도 팔고 외인도 파는 모습이긴 한데 최근에 조금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수량 자체가 좀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하락을 염두에 둔 매도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연말까지 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 보자면은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조금씩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11월부터 시작된 고점 자리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오늘 다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해서 만약에 FOMC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만 조금만 나와준다면 빠르게 2,550 돌파하고 2,600포인트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1차적으로 2,550포인트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로 우선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FOMC 회의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확한 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357 걸려 있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까지 연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들이 상반기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줄곧 이렇게 하락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화석 연료를 점차적으로 폐기하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CS 윈드가 좀 대장주로 부각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공략 지점 있을까요? 네, CS 윈드가 오늘 현재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같이 좀 볼 수 있는 게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6% 가까운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이슈도 있지만 사실 CS 윈드의 실적을 살펴보자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실적이 올해 연말 지나고 내년도에 엄청나게 폭증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그렇게 딱히 재밌진 않았습니다. 8월, 9월, 10월 내리 빠졌다가요. 11월부터 바닥을 좀 확인하고 상승을 좀 주고 있는 찰나에 오늘 급등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도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는요. 한 70에서 80% 정도 올해 대비해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조금 강한 시그널이 나와요. 그리고 증권가 측에서 예측하는 목표가랑도 괴리율이 상당히 큽니다. 약 80%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통 이제 괴리율을 참고했을 때 30%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싸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증권가 목표가에서 한 25%에서 30% 정도의 하향된 밑에 가격이 적정가다라고 저는 항상 참고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 증권가들이 20% 정도 안쪽으로 들어올 때 맞춰서요. 항상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80% 정도의 괴리율이라면 정말 아까운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도 주가의 방향성, 2022년 바닥 라인 지지 거의 되면서 올라왔던 자리가 한 16,000원 선입니다. 이 자리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모습도 이쁜 모습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도 같이 보신다면은 꽤나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자, CS 윈드부터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CS 윈드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바닥부터 해서 많이 올라가는 이제 천천히 돌아 세우는 모습이에요. 전체 큰 차트에서 보시면 재밌는 흐름이 있습니다. 2022년도 작년에 바닥을 찍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일봉상인데도 눈에 딱 들어오시죠? 이 정도 자리예요. 가격적으로는 45,000원대 부근 자리가요. 완전 바닥으로 해서 크게 몇 바닥을 그렸던 자리다라고 현재 눈에 들어옵니다. 2022년도 때 이때 그렇죠? 3번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차례 좀 나와줍니다. 전고점 자리가 바로 또 어디냐면 85,000원 정도 넘어가는 자리인데요. 차트를 뒤로 또 빼볼게요. 잘 보시면 2021년 최고점 자리가 이 자리 85,000원
5천 원 넘어가면서 9만 원, 10만 원대로 가는 그런 그림들. 그래서 8만 원, 9만 원짜리가 계속 고점을 맞고 떨어졌던 그런 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하고 있는 자리고요. 최근에 이제 23년 언제인가요? 6월 달 6월, 7월 자리도 그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게 고점 자리고요. 여기가 바닥 자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보통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볼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절반 정도 회귀는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따져봤을 때 6만 5천 원 선까지는 상승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물론 오늘 너무 급등이 나와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오늘 붙는 걸로 봐서는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우선 한동안은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은 추세로서는 변함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은 필요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CS윈드 같은 경우는 큰 추세에서의 상방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실적, 매출과 이익이 24년도에 더 개선될 것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반도체주들이 연일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좀 나는 아직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가 오늘 20%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비교적 조정을 좀 거치고 올라온 편이거든요.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을 하면서 반도체 쪽에 상당히 조금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보자면 SFA 반도체가 현재 시간으로 20%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여러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조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노강 장비라 그래서요. 네덜란드 업체와 이미 삼성전자와 아주 여러 차례 ASML이라는 회사죠.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을 받고 있죠.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밀려 있어요, 이 회사도. 어찌됐든 간에 협력을 더 강조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큰 그림을 좀 그려나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삼성을 비롯한 하이닉스 등등의 반도체 대기업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네덜란드 쪽에 방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동안의 반도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잘 상승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간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의 흐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 7월 4일 날 나왔었던 최고점 자리, 올해 고점 자리가 73,600원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최고점 자리가 얼마였냐면요. 73,500원 자리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고점 자리가 11월 21일인데 73,400원 자리입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자리를 어찌됐든 간에 한 칸 돌파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상황적인 부분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이게 지금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그림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삼성전자가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한다. 52주 신고가 패턴을 돌파하면서 간다는 것은 그 다음 고점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봉으로 돌려서 보건데 전고점 자리 여기 지금 넘어가는 찰나 포인트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전고점 어디? 짧은 고점 8만 원 자리가 있고요. 그 위로에서 9만 원 이상으로 이제 그림들이 형성이 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9만 원 자리부터 해서 일시적이긴 했지만서도 어찌됐든 꽤나 머물러 있단 말이야. 8만 원부터 9만 원 자리까지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 이번 주 안으로 이 흐름을 돌파해 본다면 연말까지 한번 우리는 7만 5천 원 정도까지 이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삼성전자 흐름 긍정적이다 판단을 하고 그간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 파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지켜보세요. 연말 안으로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도 이후에 큰 성장을 보는 거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가 있나요? 딱 한 가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요. IT주들은요. 아주 활기를 띱니다.
금리 인하 포인트에 맞춰 나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고요. 거기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대형주들 IT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그러니까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뭐 특별하게 조금 문제 없는 모습을 상당히 좀 잘 보여줘요. 전체 흐름에서도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계속 강조드렸던 자리, 이제는 뭐 못 보는 자리지만 그간에 계속 제가 7월, 8월, 9월부터 강조드렸던 이 박스의 하단 자리 오면은 무조건 사세요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었던 자리, 이제는 오지 않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뭐 최근에 물론 이제 약간 밀렸다가 지금 다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간다는 거죠. 이 SK 하이닉스도요, 13만 5천 원짜리 돌파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재밌는 그림이 포착이 됩니다. 보시면은 2022년 여기 고점 자리 주봉으로 볼게요. 다시 한번 보죠. 13만 5천 원 라인 자체가 약 요 정도 선입니다. 여기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 넘어가게 되고 이제 사상 최고가 자리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자리가 또 포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잘 홀딩하시고 특히 대형주요. 내년 시장 보시고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더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저희가 짚어드렸던 부분인데요. 앞으로의 반도체주들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 NC소프트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작 TL 발표 이후로 좀 주가 타격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도 하향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회복 좀 어렵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저도 출시하는 거를 굉장히 조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버 BJ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 종목을 게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굉장히 좀 자주 봤어요. 주말에도 많이 봤는데 뭐 혹평도 있고 뭐 나름 뭐 괜찮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NC가 TL을 이제 사활을 걸고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한번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변화를 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뭐 게임 그래픽 같은 경우도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만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선은 출시하고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를 맞을 겁니다. 어떤 게임이든 간에 NC가 출시했다고 하면은 우선은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현 게임, 우리나라 국내 게임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사실 NC가 그간 잘못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아마도 이제 좀 그림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랑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출시를 좀 하게 된다면 조금 구조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게 좀 잘 진행이 안 될 경우 새로운 발빠른 업데이트를 통해서 게임성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문제로 제기됐었던 조금 렉이 심하다고 하죠. 많이 끊기고 최적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르게 수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가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이 종목은 바닥을 좀 확인하면 분명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더 이상의 사실 악재 상황은 찾아보기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우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NC는요. 차트적인 상황에서 보더라도요. 10월 달 바닥을 좀 확인하고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고 TL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꾸준히 상승을 주다가 TL 출시 맞춰서 좀 안 좋은 혹평 때문에 떨어졌지만 아직 전저점 자리인 가격대 부분에서 21만 원 자리가 되는데 그 자리, 22만 원을 볼 수 있겠네요. 이 자리는 아직 깨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갑자기 깊게 나온다면 5% 이상에서 7, 8%대까지 하락이 깊게 나온다면은 약간 좀 위험하다 싶긴 하겠지만은 아직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수급 상황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지만 실망에 따른 매도세이긴 해요. 물론 외인들도 팔고 있지만 물량은 다 떨어내고 사실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이제 완전 텅 비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아마존을 통한 뭐 게임성을 확인하고 유저층이 회복되는 모습을 조금만 보인다면은 다시 기관들이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좀 대형 기관들 앞에서 봤을 때는 빈집이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저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급한 대응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악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NC소프트가 만회를 하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주가 흐름도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별 대응 전략도 저희가 상세히 세워드릴 테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종목과 섹터별 움직임은 강한 시장이지만 지수 자체는 정말 몇 주가량의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자, 우선은 FOMC가 이제 다가올 내일 새벽이 되겠죠. 일단 이 하루하고도 한 10대 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페더치는 우선은 금리 동결 쪽에 98% 수준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고 금리 인상 쪽의 퍼센테이지 1% 수준인데 당연히 금리는 동결되는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연말까지 해서 금리 인상을 시키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자체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이 당연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연준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물론 이게 점도표 차원에서 분기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툭 연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하 속도라는 게 중요하니까 연준의 좀 그림 자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부터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잘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미국 대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당연히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춰본다면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예상치도 그러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정책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LS 머티리얼즈가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고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따상이라는 거를 지금 모습을 좀 보여준 모습입니다. 꽉 차 있는 모습이고요. 아침 일찍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을 좀 한동안은 장악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대다수 분들께서 다른 종목은 관심도 없으실 거고 이거 어떻게 한번 먹어보자라는 생각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인데 다시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예측 자체를 나름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11월 1일부터 해서 기관들이 거의 11월 초부터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11월부터 해서 지금 12월 12일까지 해서 기관들이 순매수 수량 자체가요. 금액적으로요. 4조 원가량 됩니다. 정말 많은 금액을 매수했거든요. 이 물량 자체를 연말까지 쭉 끌고 갈 것 같고요. 연초 이후로도 잘 볼 것 같고 이게 저는 지난주에 사실 기관들이 매도 수량이 좀 더 많아서 정리를 하나 싶었지만은 오늘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상황을 보니까 정리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또다시 일부분 파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흐름 자체도 충분하게 차트적인 상황에서 보자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2,500 오늘 30포인트 근처 움직임이지만 이게 더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빠르면 2,550포인트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연말까지 해서 2,600포인트 돌파하는 흐름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은 연말보다는 연초를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낮추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시장 긍정적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이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금 시장에 자금을 받쳐주고 있는 만큼 향후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해주셨고요. 오후장 대응 전략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저희와 오후장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시장은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셀트리온 그룹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들 속에 산타랠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